오늘 책은 그 상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폭력 대화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NVC라고 나왔는데 Non-Violent Communication이에요.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수락을 눌러야 되는. 네. 왜 우리에게 그 비폭력 대화가 필요한지. 어, 사실 이제 저는 이그 대화법에 대해서 사실은 50대 이제 중반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갱년기 우울증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멤버 케어를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제 코칭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2년 동안 감수성 훈련이라는 그 2년 동안 4학기 동안 감수성 훈련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었어요. 네, 그곳에서 제가 처음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화가 났어요. 왜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는 그 어떻게 상대와 관계를 하고 대화를 하는지 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거는 꼭 학교에서 어떤 한 과목으로 해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학교에서 배우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감수성 훈련에서 이 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비폭력 대화라는 책. 여기 연민을 방해하는 대화의 습관. 우리는 이제 어릴 때 그 가정에서 어떤 부모와의 또 형제 간의 그런 가까운 사람들 간의 관계 대화 속에서 그냥 대화법을 자동스럽게 그렇게 습득하게 되는데, 많은 여기 나온 것처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대화, 그 비교하는 그런 대화, 그리고 자신의 책임과 책임을 부정하고 강요하는 이런 대화들의 말을 듣고 살면서 우리의 말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도덕주의 판단을 보면 그는 너무 게을러.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이런 타인을 규정짓는 말들. 그리고 타인과 나를 비교하거나 상대 의도를 함부로 분석하는 행위. 그래서 어릴 때 뭐 옆집 아이와 엄마가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말. 옆집에는 저렇게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도 잘하고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런 비교의 말들. 또 상대의 의도를 함부로 분석하는 행위. 저희 남편이 저하고 말할 때 항상 너는 지금 그렇잖아 이렇게 저를 미리 짐작하고 이야기하는 거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상대가 받아들이는 거죠. 또 그리고 뭐뭐 해야만 한다는 그런 말투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뜻을 강요하는 그런 말투. 너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우리의 대화를 방해하는 습관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책에서 어떻게 그 비폭력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관찰한 것을 나누고 우리의 느낌을 나누고 그다음에 내 욕구를 나누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 단계, observation이에요. 네. 여기 보면 우리는 평가하는 말과 관찰하는 말을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관찰하고 분리하지 못하고 그냥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는 항상 늑장을 부려. 그 선교사는 무책임해. 이런 것들은 평가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평가는 이렇게 하는, 그는 항상 늑장을 부려. 이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최근 3일간 그는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어. 이건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는 무책임해. 이런 평가의 말이 아니라 그는 약속된 사역 보고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관찰한대. 그런데 우리는 평가의 말을 많이 하죠. 자, 여기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평가인지 이게 사실 그대로를 관찰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우는 어제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이건 평가죠. 이유 없이 내게 화를 냈다. 어, 상우는 내게 화냈다고 말했다. 이거는 관찰이죠. 자,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관찰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야,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이거는 뭔가요? 평가인가요? 관찰인가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평가죠. 자,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이거는 좋은 말 같지만 사실은 평가예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지난 25년간 우리 아버지는 월급의 10분의 1을 자선단체에 기부하셨다. 이것이 이제 관찰인 사실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평가죠. 영애는 이번 주에 60시간 넘게 일했다. 관찰이죠. 자, 민수는 공격적이다. 이거 평가예요. 자, 민수는 여동생이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자 때렸다. 관찰.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어, 자,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평가죠. 동원이는 내가 전화를 3번 걸고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었다. 이게 관찰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평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닌 느낌을 말하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느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밑에 보면 오해받는 기분이야. 이거는 사실 내 생각이잖아요. 이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오해받는 기분이 들어서 나는 슬프고 괴로워. 이것이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느낌에 대한, 우리 필링에 대한 이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내 느낌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 단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개발되어야 할 부분들이에요. 자, 생각이 아닌 느낌 표현하기 연습 문제입니다. 자,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 자, 느껴져라고 말했지만 이건 느낌이 아니죠. 내 생각이죠. 자, 느낌을 표현해야 하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는 슬프고 외로워. 이것이 내 느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떠난다니 슬프다. 떠난다고 하니까 슬프다. 이거 느낌이죠. 자, 아빠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때는 무서워요. 자, 내 느낌을 말한 거죠. 자,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이거는 생각인가요? 느낌인가요? 자, 이것도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 하지만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아는 체 하지 않으면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져서 나는 화가 나. 뭐 나는 슬퍼. 이것이 느낌인 거죠. 자, 그 사람이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섭섭하다. 이것도 내 생각이죠. 느낌이 아니라. 섭, 이건 느낌이네요.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섭섭하다. 섭섭하다가 느낌인가요? 생각인가요? 느낌이죠. 내가 올 수 있다니 기쁘다. 이거 느낌이죠. 너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이건 생각이죠. 느낌이 아니죠. 때려주고 싶은 느낌. 나는 내가 화가 났, 나는 내게 화가 났다. 화가 났다. 그러니까 왜 화가 났는지 말해주면 더 좋겠죠.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야.
이것도 생각이죠.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나, 속상해. 내 느낌을 표현해준. 여기 나오네요.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내 느낌을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다고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말하면 상대가 화가 나는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이것도 내 생각이죠. 느낌이 아니죠. 나는 쓸모없는 것 같아서 어, 어, 울, 어, 속상해, 슬퍼. 나는 쓸모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슬퍼. 이렇게 내 느낌을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관찰한 그대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는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세 번째는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감정의 뿌리는 욕구입니다. 우리의 느낌은 타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비난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왜곡된 표현임을 이해하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감정을 배울 때도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배워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감정은 사실 좋은 감정, 나쁜 감정,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감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욕구가 있냐면 사실은 내 욕구가 충족된 욕구와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구가 충족되면 좋은 필링이 느껴지고 내 욕구가 좌절되면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욕구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 필링은 좋은 게 나쁜 게 없고 우리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비난하는 언어가 아니라 내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보세요. 중요한 서류들이 회의실에 그대로 두고 나가면 정말 걱정스럽다. 이거는 상대를 비난하는 거죠. 네가 서류를 회의실에 놓고 가니까 너무 걱정스러워. 자,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욕구를 인식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회사 서류들을 회의실 바닥에 그대로 놓고 가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욕구가 뒤에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서류는 모두 이용하기 쉽고 안전하게 보관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의 이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구가 좌절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상대가 알아듣는 거죠. 자,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내 욕구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모욕으로 들려서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 욕구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좌절됐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늦게 와서 짜증나. 이거는 상대를 비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에 실망스러워. 누군가 늦게 왔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구는 뭐냐면 앞자리에 앉기를 바랬는데 늦게 오니까 뒤에 앉은 거예요. 자, 자신의 욕구를 이야기했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욕구를 이야기했죠.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자,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정말 실망스러워. 자, 이거는 뭔가요? 상대 비난하는 말이죠. 좀 내 욕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나는 너의 말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일을 하지 않으면 정말 실망스러워. 자, 이 사람의 욕구는 상대를 신뢰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그 욕구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거죠. 자,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상대에게 리퀘스트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뭐뭐 하지 말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어,
해주면 좋겠어. 라든지 구체적인 행동, 모호한 부탁 대신 실행 가능한 행동 요청.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나를 존중해주면 좋겠어. 그럼 뭘 존중하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가 내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해주면 좋겠어.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행동이죠. 이렇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탁할 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 강요. 우리가 부탁할 때 상대가 그거를 yes, no를 이야기하고 상대가 선택하게 하지 우리가 강요하면 그거는 또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가 되는 거죠. 네. 네 번째 부탁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면 뭘 이해해 주라는 거야? 상대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말을 어떻게 들었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그냥 구체적이죠. 이렇게 표현해달라는 거예요. 내 행동 중에서 내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이것도 구체적이죠. 내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래. 자, 어떤 자신감을 갖기를 원하는 이것도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잘못된 표현인 거죠. 자, 내가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육성 훈련에 참가했으면 좋겠어.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지 상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사실은 좋은 부탁의 표현이 아니죠. 술을 마심으로써 너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는지 내게 말해주면 좋겠다. 구체적이죠. 어제 회의에 대해서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겠어. 회의에 대해서 뭘 말해달라는지 이것도 굉장히 모호해요.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자, 어제 회의 때 내가 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쳤으면 하는지 말해주면 좋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프레젠테이션에서 한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지. 자,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그보다 더 느리게 운전해 주세요.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이죠. 천천히 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여기 제한 속도에 맞춰주고 지금보다 좀 더 느리게 운전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여기 한 예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동료가 지각했을 때 폭력적인 그런 말 아니면 비폭력적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지가 이렇게 예가 나오네요. 동료가 지각할 때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해? 왜 늦었어? 이렇게 이거는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죠. 이거를 비폭력적으로 말하려면 약속 시간 10분 늦은 걸 보니 여기는 그대로 했네요. 그 네 단계를 이야기했네요. 약속 시간 10분 늦은 게 관찰이죠. 저는 당황스러워요. 나의 느낌을 이야기했죠.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구를 이야기했죠. 다음부턴 늦으실 때 미리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부탁이죠. 이게 이제, non-violence communication, 비폭력 대화를 이렇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이제 계속 연습하다 보면 내 것이 되겠죠. 뭐 쉽지는 않겠지만 자, 사역이 지루할 때 폭력적으로 아니면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면 아 진짜 의미 없다. 이거 뭐 부정적인 말로 하는 거죠. 이것을 비폭력적으로 대화하려면 먼저 관찰. 반복되는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내 느낌을 이야기했죠. 새로운 도전과 재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구예요. 그래서 함께 계획을 조정해 보면 좋겠어요. 부탁이죠. 자,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이제 실습하고 표현해 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정서적 해방으로 가는 세 단계 대화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정서적인 노예 상태래요.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느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노예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책에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얄미운 단계인데
화가 나고 더 이상 타인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음. 내가 화나고 속상하면 그걸 그대로 다 타인에게 쏟아붓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얄미운 단계.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로 정서적인 해방의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감정에 책임지되 타인의 욕구에도 공감함.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러나 타인의 욕구도 공감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죠. 사실은. 네. 대화를 잘 하려면 경청도 잘 해야 되겠죠. 누군가 내 말을 판단하지 않고 내 말을 진지하게 기울여 줄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일도 누군가 잘 들어주면 마치 맑은 시냇물 흐르듯 풀리곤 한다. 네. 상대가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또 오늘 배운 것처럼 상대의 모습을 관찰한 것을 표현하고 내 느낌을 말하고 내 욕구를 말하고 부탁을 하면 정말 우리의 대화가 폭력적이 되지 않고 너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대화가 될 수 있겠죠. 네. 비폭력은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면이 밖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실습 과제가 있는데 이번 주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비폭력 대화 4단계로 진심을 전해보세요. 계속 실습하면서 함께 이번 주에는 또 매일 한 가지씩 이렇게 내가 그 4단계로 말하는 것을 제가 이거 이제 PPT 올려드릴게요. 한번 연습해 보면 여러분에게 좋은 대화법이